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일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7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일요일에 있는 분데스리가 그리고 세리에 경기들로 7경기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부패 확률이고요. 좌측의 인플레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 번씩 가입 부탁드리고 가입하실 때 추천인 띵크 입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에 경기고요. 칼리아리 대 사스올로의 경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배당을 원정팀이 사스올로가 정배당을 받았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사스올로가 원정에서 정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 둘 다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일단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무승부가 좀 많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 6연패를 하고 있죠. 사스올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지금 3연패를 하고 있지만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두 팀의 경기력만 비교를 해봤을 때는 사솔로가 더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솔로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승부와 패 중에서 고르자면 배당에서의 확률만 보자면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스올로가 이 칼리아리의 이런 수비적인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사스올로가 이런 부상자나 이런 그런 공백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칼리아리의 이런 수비 정도는 이번 시즌의 칼리아리 정도라면 저는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솔로가 원정에서 지금 연패가 좀 길어지는 타이밍에서 한 번쯤 칼리아리 정도는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칼리아리의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2.5점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칼리아리도 수비적으로 좋지 않고 사스올로 역시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라인이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고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칼리아리가 어찌됐든 간에 이번 시즌 좋지는 않더라도 침투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공격에서는 가끔씩 번뜩이는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칼리아리 역시 좀 득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득점이 적게 나오는 경기보다는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솔로가 이길 것 같긴 하지만 저는 크게 이길 것 같진 않고 좀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사솔로가 수비적으로 불안하고 공격진에서의 이런 부상자 그리고 최근에 원정에서 연패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본다면 저는 핸디캡 무승부가 가장 적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경기는 크로토네 대 제노아의 경기입니다. 배당은 일단 이 경기도 원정팀인 제노아가 정배를 받았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 배당에선 무승부와 패 쪽 제노아 사이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크로토네 상대로 제노아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크로토네가 홈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과 제노아는 원정에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원정에서 단 1승밖에 없고 무승부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이변을 바라보고 무승부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경기력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간이 있을 때 수비적으로 나오고 역습을 나아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크로토네이기 때문에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고 제노아의 장점인 역습과 공간을 노리는 이런 플레이가 제대로 발휘가 되기에는 좀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변이라면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 2.5점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로토네 역시 결정력이 굉장히 좋지 않은 팀이고 제노아도 결정력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력에서 크로토네가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제노아가 득점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2.5점 기준으로 언더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 쪽으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크로토네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스페치아 대 우디네세의 경기고요. 일단 정배당을 우디네세가 받았습니다. 우디네세는 지금 9경기째 승리가 없을 정도로 최근에 흐름 자체가 좋지 않고 상대 전적에서 스페치아가 조금 더 우세한 부분 그리고 원정에서 이런 우디네세의 경기력
스페치아도 홈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은 아니지만 오히려 원정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우디네세가 이렇게 낮은 정배당을 받을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디네세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력을 보자면 스페치아의 이런 불안한 수비, 최근에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최근에 승리는 없지만 공격에서의 이런 데올루페우, 그리고 스페치아 같은 경우 은졸라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백이 있을 거고, 우디네세도 이런 공격진에서는 이런 오카카나 조금 부상자가 있지만 어쨌든 뭐 데파울이나 데올로페우나 뭐 만드러고라 뭐 이런 선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배당적인 부분을 조금 더 참고를 해보자면 이 경기는 무승부도 조금 고민이 되지만 스페치아의 패가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페치아의 패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네, 언어버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도 저는 언더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스페치아도 결정력이 굉장히 아쉽고, 그리고 우디네세 같은 경우도 공격력이 최근에 제가 봤던 시선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공격진에서의 부상자들이 있고 굉장히 좀 답답한 경기력이 좀 많습니다.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 그리고 최근에 승리가 없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득점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입을 한다면 저는 언더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이 경기도 좀 핸디캡 무승부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디네세가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좀 간신히 이기는 1대0의 승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대0 또는 무승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1대0이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우디네세가 뭐 세트피스나 페널티킥에서 한 골을 넣고 이제 지키는 그런 상황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아탈란타 대 라치오의 경기고요. 배당에는 일단 아탈란타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선 승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경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경기를 아탈란타의 승으로 가야 될지 무승부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고요. 상대 전적에서 아탈란타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중에 있었던 컵 경기에서 두 팀이 맞대결을 했었는데 아탈란타가 승리를 했죠. 한 명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민이 좀 많이 됐지만 어쨌든 아탈란타가 저는 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탈란타 사이드로 바라보곤 있지만 이 경기를 좀 무승부의 느낌도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합니다. 라치오가 최근에 패배가 없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임모빌레에게 이런 득점 분포가 너무나도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아탈란타는 득점에 있어서는 이 분포가 좀 다양하게 분배가 되어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공격력에서는 저는 아탈란타가 좀 이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겹게 이기는 경기가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아탈란타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오버죠. 저는 조금 강하게 좀 보고 있는 경기고요. 제 주력에서 가져갈 픽입니다. 그만큼 이 두 팀의 이 공격력에 있어서는 득점을 할 만한 선수들이 많고 두 팀 다 수비적으로는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탈란타는 닭공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치오 역시 득점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무승부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두 팀 다 이런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라치오가 득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아탈란타가 좀 많은 득점을 하겠지만 많은 득점 과정 속에서 실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점 차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여서 아탈란타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는 이 분데스리가 경기여서 분데스리가 경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켈른 대 아르미니의 경기고요. 배당은 일단 켈른이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국내 배당에선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 배당에선 승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팀의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켈른이 일단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승부도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게 두 팀 다 이런 공격에서의 득점이 좀 떨어져 있는 모습들, 그리고 켈른이 홈에서 승리가 없고 아르미니는 일단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경기력만 대입했을 때는 사실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이는 경기긴 하지만 일단 해외 구미홀에서 승패 쪽 방향으로 좀 나눠졌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 우세한 이런 켈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켈른이 공격적으로는 세트피스 외에는 좀 기대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아르미니 역시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켈른이 홈에서 첫 승을 하기에는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경기력은 조금 더 무승부에 가깝지만 켈른의 승으로 가보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언더 쪽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팀 다 뭐 공격에 있어서 뭐 아르미니 같은 경우에 측면에서의 스피드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결정력이 좀 떨어지는 팀이고 켈른은 말씀드렸다시피 세트피스나 크로스 외에는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팀입니다. 그만큼 공격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좋지 않은 두 팀이지만 공격적으로도 좋지 않은 두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언더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이 경기도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켈른이 좀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1점 차로 좀 간신히 이기는 그런 경기가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부터는 이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새벽 경기여서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볼프스부르크 대 프라이부르크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과 무승부 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두 팀의 경기는 상대 전적에서 프라이부르크가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볼프스를 저는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볼프스부르크가 홈에서 일단 패배가 없습니다. 홈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어서 저는 프라이부르크가 최근에 흐름 자체는 좋더라도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 상대 전적 때문에 조금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변의 가능성을 조금 보고 경기력에서는 조금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볼프스부르크의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당에서 볼프스부르크가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았는데 프라이부르크가 최근에 미넨에게 미넨 외에는 좀 패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팀이고 오히려 볼프스부르크보다는 홈에서 그런 좋은 최근에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 전적에서도 프라이부르크가 우세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볼프스부르크에 낮은 정배당을 줬다라는 점은 볼프스부르크의 승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프스부르크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두 팀 다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결정력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볼프스부르크도 수비적으로는 라인 컨트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데 프라이부르크가 최근에 이런 뭐 정우영 선수도 그렇고요. 침투하는 모습들, 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부르크 역시 득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득점이 좀 많이 나오는 경기가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볼프스부르크가 1점 차로 좀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AS 로마 대 헬라스 베로나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변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로마가 일단 홈에서 패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스 베로나가 강팀 상대로 잘하는 팀이라고 할지라도 이 경기 승리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AS 로마가 패배할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베로나가 이런 압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로마가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로마는 지금 제코나 페드로 그리고 은키타리안 선수 이런 선수들 주축 자원들이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로마의 이런 결정력에 있어서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줬던 이번 시즌에서
또 한 번 이 주축 자원들이 빠져서 더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런 부분에서 좀 가지고 있고,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변이라면 개인적으로는 무승부로 바라보고 있고, 로마가 패배할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의 이런 주축 자원들이 빠졌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정력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베로나의 압박에 좀 고전해서 제대로 공격을 풀어나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AS 로마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는 칼리아리의 오버, 2번은 크로토네의 언더, 3번은 스페치아의 패배, 4번은 아탈란타의 오버, 5번은 켈른의 언더, 6번은 볼프스부르크의 승리, 7번은 에이스 로마의 핸디캡 패, 이렇게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7경기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을 드리는 이 픽들을 뽑아왔고요. 3개의 픽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픽은 이제 주력 픽이고요. 이 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합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픽들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가셔서 조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주력으로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픽입니다. 첫 번째는 칼리아리의 오버, 두 번째는 아탈란타의 오버고요. 좌측이 배트맨이고 우측이 인플레이 게임입니다. 좌측의 배트맨에서는 이렇게 조합을 가져갔었을 때 2.1배당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2.38배당으로 동일한 경기를 가져갔을 때 0.28배당이 높으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배당이 좋기 때문에 한 번씩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픽입니다. 부주력 픽이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주력 픽보다는 조금 덜 안전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조금 정배 픽 위주로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는 스페치아의 패배, 두 번째는 크로토네의 언더, 세 번째는 볼프스부르크의 승, 이렇게 조합으로 가져가 봤고 5.1 배당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 픽은 이제 고배당 픽입니다. 금액도 굉장히 소액으로 가져갈 정도로 약간의 위험 부담이 있는 픽이고요. 첫 번째는 크로토네의 무승부, 두 번째는 볼프스부르크 핸디캡 무승부, 세 번째는 AS 로마의 무승부, 이렇게 약간 무자비 배팅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자,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승무패 경기들 그리고 프로토 경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